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방어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물론 8년 전,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그런 절차들이 깡그리 무시가 됐었죠. 문영배를 비롯한 이 역적들이 똑같은 방법을 썼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애초부터 불법 수사로 인한 불법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고, 또 모든 논리나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적인 알리바이가 저쪽 탄핵 소추를 했던 국회 측의 억지보다는 매우 합리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질 뒤로 미루죠.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엊그저께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이 최상목이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무효를 제기를 했죠.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을 불법으로 날렸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파면이 되고,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다, 인용이다, 가타부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문영배를 비롯한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그때는 이제 강일원이라는 인간이 이 권선동과 내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매우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켰죠. 네, 탄핵 소추안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런 걸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 네, 그런 방법을 쓰려다가 지금 딱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불법적인 수사와 그걸 근거로 불법적인 또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일단 홍장원 여러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니까 홍장원의 이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안종범이 수천 마냥 지금 악용이 되려다가 딱 걸렸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거기 이제 글귀를 보면 축차 검거 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검거를 한 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군대 용어다. 국정원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잘 쓰지 않는 용어일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홍장원이라는 놈의 프로필을 보니까 홍장원이가 군인이었어요. 예,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이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홍장원이가 육사 출신입니다. 예, 육사 43기고요. 군복무를 707 특수임무대대,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테러 작전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영관급으로 전역을 한 그런 인간이 홍장원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보면은 축차 검거 후, 순차적으로 검거를 한 후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군대 용어다, 말이 안 된다, 사기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 홍장원이라는 인간이 육사 출신이고 소령으로 예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 용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다룰 필요가 없고,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죠. 8차 변론기일에서 익명으로 얘기했죠. 대신 굉장히 압축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박선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어요. 김대중 때 북한에 돈을 갖다 퍼주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놈이 국정원장을 하면서 이놈에 대해서 지금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 여성분이 누구냐?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 그런데 저는 뭐 박선원이라고 보진 않고 압축은 됐죠. 박선원과 박지원이지만 저는 박지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박지원이 확실한 게 홍장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청탁자는 홍장원이가 아니라 주영대사를 역임한 전 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증언 발언을 보면은 홍장원이라는 그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가장 오른팔이죠. 1, 2, 3차장 중에 가장 오른팔. 뭐, 여기 보니까 뭐,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장하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증언을 들어보면 신뢰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가리 시켜라. 아무튼 지금 보면 홍장원이가 7차례에 박지원이가 됐던 박선원이가 됐던 뭐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박지원이라는 게 속기록 보면 나오겠죠. 근데 박지원이라는 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청탁을 했고 홍장원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황상 지금까지 박지원이가 했던 짓거리를 봤을 때 저는 뭐 99.9% 박지원이와 홍장원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고 홍장원이라는 놈은 박선원이를 비롯한 박지원과 민주당 놈들과 거래 또는 어떤 그 모종의 물밑 작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이라는 놈은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고영태, 장시호 이런 놈들 위증, 이게 참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완전히 지금 정치화가 됐고, 지금 홍장원이라는 놈은 그 고영태나 뭐 장시호나 이런 정치 브로커요, 브로커. 민주당 놈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금은 싹 다 밝혀졌지만 그런 거짓 증언, 브로커들, 사기꾼들 갖다가 국회에 불러다 놓고 청문회에 불러다 놓고 국민들 앞에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거짓 증언을 위증 교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딱 틀어 막힌 거예요, 지금. 예. 박지원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국정원장 때 온갖 범죄들이 많았잖아요. 원운석을 교체할 때도 문제가 됐고 인사청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놈이 증거인멸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했다라고 실토까지 했는데 이놈을 왜 잡아놓지 못하고 있느냐. 저는 이 박지원이라는 놈, 제가 지금 내각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좌파에서는 이제 박지원이 우리 우파로 인정은 안 하지만 이쪽에서는 뭐 김무성, 이재용, 박형준, 뭐 김영호 그런 놈들이 지금 내각 재판을 짜고 있고 특히 박지원이라는 놈이 내각 재판에 거의 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놈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조만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타부타 결론이 난다. 일정 부분 한두 달 내에 가이드라인이 잡히겠지만 그때 되면은 무조건 내각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물론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을 좌우 국민 전 국민을 속여가면서 내각제 공모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모가지를 겁니다. 모가지를 걸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놈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공작을 피고 있는 내각제는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난장판이 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좀 이 관심이 없고 또 언론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잠한 거죠. 보시면 세네 가지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다 똑같은 보기를 갖다가 주는 거야. 다 내각제인데. 지방 분권이니 분권형 대통령이니 뭐 이런 게 필요해서 개헌 이게 다 내각제 개헌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골라라? 다 내각제인데 그러니까 60% 이상의 개헌 찬성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개헌에 돌입이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을 비롯한 문재인, 물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각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나가 자빠지고 있지만 분명히 3월 12일 보름 안에는 이재명이라는 놈은 끈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각 재판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순서대로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작전, 전략, 전술을 짜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3위 내각제라고 하면 2가 이재명의 모가지를 댕강 치는 겁니다. 일단 배지는 떨고 놔야 되니까.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거든요. 굉장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권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우리가 저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끔 맨눈으로 전략 전술을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달, 한 달 안에 벌어질 이재명이라는 놈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항소심 선고가 나면 바로 대법원 선고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저들이 원하는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국가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내각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요거를 막으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40%, 50%를 넘기지 못하는 거는 이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당대표가 누구였죠? 이준석이라는 놈이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이만큼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걸 또 억누르고, 또 후보 교체의 말이 나오면 조금 끄집어 올려주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처럼 지금 조중동이라는 언론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놈들이 다 내각제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특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두에 섰던 이 중앙홀딩스 회장 홍석현이라는 놈의 입장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거기에는 중앙일보, JTBC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국회를 없애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뭐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지만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게 언론사다. 언론사만 제대로 진실을 국민에게 전달을 하게 된다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헌법재판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정치화가 되지 않죠. 국민들이 헌법 1조에 나와 있다시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거를 차단하는 원흉이 되는 놈들이 언론사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집회를 주관하는 보수단체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들의 입장이라면 조중동을 비롯한 뭐 한겨레부터 다 좌파 우파 메이저급 언론사들, 메이저 언론사들을 두들겨 잡으면요 다 그걸 인용 보도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어. 조중동을 비롯한 뭐 한겨레, 뭐 연합뉴스, 뭐 YT 이런 언론사들을 장악해서 이들이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압박을 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8대 0으로 기각된다 뭐 이러다가 홀딱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끝까지 우리가 뭐 4대 4다, 5대 4다, 진영 논리로 따졌을 때 뭐 4대 4다, 그래서 기각이 될 거다. 좌파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게 뭐 8대 0으로 지들이 이긴다. 이런 허무맹랑한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건 다 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끝까지 우리가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셨다시피 끝난 게 아니다.